네, 안녕하세요. 토이즈 코리아입니다. 이번 시간은 어떻게든 실무 구독자 요청 강의고요. 왼쪽에 보시는 축 도면을 한번 그려볼 텐데 이번 시간은 조금 조금 급하게요. 여기 이제 나사의 틈새가 없는 부분으로 되어 있는 이 부분이 있는데 이 나사의 틈새가 없는 부분의 나사 표현을 도면을 한번 제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통상 이제 나사가 틈새가 있다 없다면 이제 이 뒷부분이죠. 여기 저는 이건 나사의 목이라고 부르는데 부분이 있냐 없냐라고 표현하는데 여기는 나사의 목이 있다 그죠? 나사의 틈새 부분이 있고 여기는 나사의 틈새 부분이 없는 형태예요. 여기 형태가 좀 다른 거기 때문에 그래서 뭐 이 부분도 제가 나중에는 할 텐데 지금은 나사 틈새가 없는 형태 여기 나사 부분 어떻게 놓으면 제거하는지 그리고 이제 여기는 미터 가는 나사입니다. 여러분 도면을 물론 이렇게 딱 똑같이 보고 그리는 건데 실제로 치수가 있는 그대로 그릴 거잖아요. 근데 치수가 없는 부분들이 있어요. 이런 부분들. 이게 치수가 없죠. 치수가 없다는 소리는 지름이 안 보이는 거고요. T 방향으로는 12mm가 15mm가 보여요. 그리고 여기에도 이런 형태로 꺾여 있는데 이게 각도라는 것도 없고 어떤 치수가 없어요. 근데 이런 부분들도 다 이게 제도 중에 나사 제도라고 하는 형식으로 그리면 다 이제 치수가 있는 것들 중에 하나예요. 나사라고 하는 부분을 이제 제가 이걸 나사라고 얘기했는데 나사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건 이 부분을 이게 수나사 기준에서 이게 바깥지름에 해당하는 부분이고요. 그거 전에 나사라고 하는 형태는 이렇게 표현됩니다. 이것부터 설명할게요. 아마도 자격증 준비하시는 것 같긴 한데 어쨌든 나사가 뭔지는 아셔야 되잖아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볼트 너트 정도는 이해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죠? 볼트 너트라고는 이해해야 돼요. 볼트는 이렇게 생겼죠. 찌글찌글 하고 찌글찌글 이래 하고 이 원통 부분에 보면 나사 이게 볼록하고 움푹 들어가고 그러니까 산이 있고 골짜기가 있고 산이 있고 골짜기가 있죠. 그 선들이 이렇게 뭔가 트위스트처럼 이렇게 연결되어 있지 않던가요? 그리고 이건 이제 순화사니까 너트라고 하는 부분이 이 반대로 되어 있어서 얘를 돌리면 그죠? 그 방향에 따라서 얘가 조립되거나 아니면 빠지거나 그렇게 될 거예요. 이건 나사다, 그죠? 이 나사 형태가 도면으로 표현된 게 요거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근데 조금 이상하죠? 나사의 이게 순화사는 이게 불퉁불퉁하게 그러니까 산과 골짜기가 있어야 되는데, 실제로 도면으로 표현할 때 산, 골짜기를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요. 나사 산에 해당하는 부분을 일직선 연결하고, 고래에 해당하는 부분을 각각 일직선 연결해서 이 두 개의 선으로 이렇게 표현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바깥쪽에 있는 부분을 우리는 바깥지름이라 부르고, 안쪽에 있는 요 지름은 골지름이라 불러요. 어, 이걸 제가 마음대로 정한 건 아니고 케이스 규격에 보면 그렇게 써 있습니다. 예, 순화사 기준의 바깥지름, 골지름 이런 식으로 표현돼요. 암나사 할 때는 좀 명칭이 좀 달라지긴 해요. 일단 그렇게 자 일단 그건 알겠고요. 도면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나사가 어떤 건지 이해되셨죠? 그거조차 모르고 자격증 준비하신다 그러면 조금 더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거 이제 지금은 캐드로 어떻게 표현하는지를 알려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 부분이 저는 미터 가는 나사라고 표현한 건 M16이라고 하는 거는 메트릭 방식의 미터 나사를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표준적으로 이걸 많이 씁니다. 거의 99.99%예요. 우리나라는. 자, 그러면 M이라고 하는 미터 나사 계열이고 16이라고 하는 숫자는 그냥 나사의 바깥쪽에 있는 테두리, 즉 바깥지름 쪽의 지름이라고 이해하시는 게 가장 쉬워요. 그러면 M16이라고 있으니까 바깥쪽 지름을 알게 되니까, 그죠? 그리고 얘가 뒤에 곱하기에 1.0이라고 써있는 이 부분은 어떨 때는 이렇게 곱하기 1이라고, 곱하기 10이라고, 아니, 곱하기 1이라고 표현되기도 하는데 어떨 때는 없기도 해요. 이 차이점이 되게 큰데, 이게 곱하기라고 꼭 이렇게 표현을 해줬다면 얘는 미터 가는 나사로 해석해야 돼요. 이해되셨죠? 그리고 표현이 안 돼 있다면 미터 보통 나사로 해석해 주셔야 됩니다. 보통 나사와 가는 나사의 차이점이 뭐냐면 여기 안쪽에 보면 여기 있죠. 골지름 있죠. 이 골지름의 차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우리가 규격집을 잠깐 볼게요. 이 규격집은 이게 다 고정되어 있는 거라서요. M16의 피치가 2라고 하는 부분이 미터 보통 나사예요. 얘는 고정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얘만 고정된다는 소리가 아니라 규격이라고 하는 우리나라에서 코리아 스탠다드라고 하는 케이스 규격에서 이렇게 정해놨어요. M16의 피치가 2라면 얘는 미터 보통 나사라고 규격이 정해놨고 얘를 도면상에 표현할 땐 M16이라고만 표현해요. 물론 뒤에 곱하기 2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 이렇게 표현해 놓으면 오히려 헷갈리기 때문에 제도하는 사람이 혹은 설계하는 사람이 이 부분을 잘 표현하지는 않고요. 보통 나사는 뒤에 피치라고 하는 이 부분을 표현을 생략하게 됩니다. 그러면 가는 나사하고 보통 나사가 두 개가 있는데 표현을 구분하는 방법으로는 가는 나사에만 뒤에 곱하기 피치를 따로 표현해요. 되셨죠? 그래서 도면상에서는 아까 1.0이니까 얘는 뭐라고요? 네, 맞아요. 보신 것처럼 미터, 예,
가는 나사예요. 그러면 얘는 지금 골찌름 해당하는 부분이 14.917이죠. 그러면 미터 보통 나사에서는 맞습니까? 미터 보통 나사에서는 13.835예요. 이런 차이점이 있다는 거 되셨죠? M16에 14.917 그 다음에 이거는 13.835. 자, 그럼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면 보통 나사일 때는 이 바깥지름과 골지름 사이가 이만큼이었다면 가령 자, 그러면 미터 가는 나사의 경우에는 바깥지름과 골지름이 조금 더 얇다는 소리예요. 이해되셨나요? 이게 좀 차이가 확 나죠? 물론 이만큼 확 차이 나진 않는데 표현하자면 이렇다는 거예요. 나사 이 바깥쪽에 있는 바깥지름하고 골지름의 사이가 이만큼 넓고요. 가는 나사는 이렇게 이 간격이 좁다는 소리예요. 그러면 이게 어떤 차이가 있냐면 나사산이 이만큼 이렇게 날 수 있는 형태가 있다면 얘는 촘촘하게 난다는 소리예요.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가슴 나사에는 나사산이 좀 더 많아요. 나사산의 개수가 더 많다는 소리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어쨌든 자격증 시험에서는 나사산의 개수가 왜 적냐 마냐 이걸 묻는 건 아니에요. 다만 도면대로 혹은 조립 도면에 있는 것처럼 표현을 했냐 안 했냐를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나중에 문제고 이걸 도면으로 그릴 줄은 알아야 되잖아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그걸 하는 거라고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이해됐습니다. 그리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X라인 이용해서 나중에 이걸 전체적으로 그릴 거예요. 근데 이건 조금 급하게 지금 먼저 해달라고 해서 하는 겁니다. 자, 수직 수평선을 그리고요. X라인으로 그린 겁니다. 여기 교차점을 저는 여기라고 생각하고 그린 거예요. 이해됐죠? 그리고 아까 제가 여기 M16은 그냥 바깥지름이라고 생각하자 그랬죠. 옵셋으로 16 나누기 2라고 주고 수평을 위로 올리겠습니다. 트림으로 요걸 하나 끊어 놓으면 이 부분이 좀 이해가 될 거예요. 요거는 이따가 좀 정리하고요. 이렇게 끊어 놓으면 우리가 지금 여기하고 이렇게 그리신 거예요. 중심선은 이렇게 있고요. 이해됐고 그 다음에 나사산에 완전 나사부라는 게 있고 불완전 나사부라는 게 있는데 완전 나사부의 깊이는 15mm라고 합니다. 그 경계선이 옵셋 15라고 주고 얘를 왼쪽으로 보냅니다. 이상 없고 그 다음에 여기는 40mm라고 보이죠? 옵셋으로 40이라고 주고 얘를 왼쪽으로 보냅니다. 그 다음에 여기 바깥쪽에 있는 원통은 25파이라고 써있네요. 뒤쪽을 얘기하는 거예요. 22.5 이건 나중에 그릴 겁니다. 이건 OEC를 올라타는 부분인데 이건 나중에 할 거예요. 그림으로 이렇게 끊어놓고 옵셋으로 25 나누기 2라고 주고 수평을 위로 올려놓고요. 트림 이용해서 씌우고 이거는 뒷부분을 그냥 브레이크로만 이렇게만 끊어놓도록 하죠. 까지. 그러면 얼추 형상이 나오죠. 여기도 키 부분인데 지금은 나사 부분만 집중하기로 하죠. 됐습니까? 자, 그러면 여기가 제가 지금 절반만 그린 거예요. 그러면 16의 절반이니까 얘가 8 나오는 게 정상이죠. 요거는 15mm. 완전 나사부, 불완전 나사부 아까 설명을 드렸는데 깊이는 설명 안 드렸네요. 요게 바깥지름이고 지금 바로 그릴 골지름은 이렇게 생기고 이렇게 생겼겠죠. 그 다음에 여기는 30도 각도로 이렇게 그냥 끊어서 이렇게 그려줄 거예요. 그러면 여기를 왜 완전 나사부라 부르고 여기는 왜 불완전 나사부라 부르냐 하면 실제 실물에서는 나사산이 어떻게 나냐는지 한번 알려드릴게요. 이렇게 경계가 있으면서 이렇게 만들어지는 건 이런 식으로 형태가 만들어 실제 실물은 이렇게 생겨요. 이렇게 쭉 가다가 이제 이렇게 만들어지겠죠. 나사산이 이렇게 오다가 나사산이 이렇게 오다가 당연히 불완전 나사부라고 하는 건 어떤 거냐 하면 여기에 나사산과 골의 깊이가 일정하게 왔다가 어느 시점에서부터는 끝나는 부분이에요. 끝난다는 소리는 여기서 완전 나사산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 나사산이 자그마하게 나는 거겠죠. 좀 디테일하게 그리면 이런 식으로 자그마하게 나요. 조금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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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줄어들면서 나사산이 생깁니다. 이거는 나사 가공에 대해 가공을 하면서 이제 생기는 부분이에요. 나사 바이트가 이렇게 가공을 하게 되면 나사산 바이트가 그냥 90도로 드는 게 아니라 45도를 이렇게 들게도 하고 뭐 각도를 주면서 들게 하는데요. 당연히 나사 끝부분은 완전히 나사산이 사라지는 것보단 나사산이 사라진다는 소리는 너트나 이런 체결하는 이 암컷에 해당하는 부분이 여기에 들어가서 그냥 딱 끝나버려요. 그러면 이게 조임이 좀 약해지거든요. 그러니까 나사산이 조금씩 줄어들어야지 얘가 너트를 채웠을 때 조금 조임이 생기는 게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이제 틈새 부분에 또 관계가 있는데 틈새가 점점 작아지면 당연히 좀 쪼이겠죠. 그런 원리를 약간 좀 필요해서 이런 식으로 만들었다고 좀 이해하시는 게 가장 쉬워요. 가공상에서도 혹은 조립상에서도. 나사산이 이렇게 만들어지고 끝나는 건 없고 뒤쪽은 거의 불완전 나사부로 만들어 주셔야지 이게 쪼임이 생긴다는 거. 뭐 일단 그렇게 생각해 주십시오. 자, 그러면 바깥지름 그렸고 아까 골지름은 어디 보자 그랬습니까? 맞아요. 여기 봐야 된다 그랬어요. KS 규격집이고요. 얘는 큐넷에서 제가 가져온 데이터북입니다. 미터 가는 나사고 M16의 피치가 1일 때
저 위에 보시면 바깥지름 순화선 기준에 바깥지름은 16이라 그랬고 골지름은 14.917이에요. 왜냐면 비치가 1이니까 14.917, 14.917. 근데 옵셋에서 14.917이 나누기가 될까 안 될까? 이거 그림을 그려야 되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노란색 삼각형 뜨죠? ESC 옵셋으로 14,917 분자에다가 1000을 곱했고요. 그러면 분모에도 각각 1000을 곱하는 거예요. 나누기 2000 해주셔야지 똑같은 효과가 납니다. 14,917 나누기 2000은 14.917 나누기 2하고 똑같다는 소리예요. 똑같죠? 그렇죠? 엔터 치고 수평을 위로 보냅니다. 자, 여기가 이제 골지름에 해당하는 부분. 이제 이건 닫고요. 자, 그러면 우리 이제 요거 그리신 거예요. 얘는 치수가 없으니까요. 됐죠? 트림으로 일단 요거 헷갈리니까 끊어주고, 자, 이거 X라인 이용해서 A의 각도로 마이너스 30도로 뉘어주고요. 요 교차점을 여기다가 콩 찍어주시면 돼요. 그림으로 요거 경계 잡고 엔터, 지우고, 요거 지워주시면 그림이 완성되죠. 네. 자, 그 다음에 여기 못따기 부분이 있는데, 도면상에서는 제가 표현을 안 했는데, 도시되고 지시 없는 못따기는 C1로 할 겁니다. 나중에 그릴 때도요. 엠퍼, D 엔터, 1 엔터 엔터, 얘하고 얘 이렇게 지워주고, 삐져나온 건 트림으로 지워주시면 되고, X라인 이용해서 못따기 끝나는 부분은 선에 눈이 보이기 때문에요. 이렇게 끊어주시면 됩니다. 뒷부분도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고, 여기도 마저 정리해 주시면 되겠죠. 여기도 못따기가 있을 텐데 그건 생략하고요. 이 부분만 우리 집중하도록 하죠. 됐습니까? 자, 거진 다 그렸습니다. 얘하고 얘는 나사기 때문에 여기하고 이 부분은 우리가 맞아요. 나사 기계제도상에선 이 부분을 가는 시선으로 그려줍니다. 그러니까 바깥지름은 외형선이고요. 안쪽에 있는 골지름하고 그러니까 나사산 불완전 나사부에 해당하는 골, 그 다음에 완전 나사부에 해당하는 골 두 부분은 가는 시선으로 표현해준다고 이해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얘들 완성됐으니까 이만큼 잡고 위에까지 잡아서 미러 시켜주고 MI 엔터로 밑으로 미러 시켜주시면 끝나고 트림 이용하셔서 날리고 그 다음에 여기도 날려주시고 여기도 날려주시면 되겠죠. 자, 브레이크 이용해서 그냥 선을 좀 정리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정리하고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죠. 얘 중심선은 도면층 들어가셔서 중심선 바꿔놓으시면 뭐 이상 없이 될 겁니다. 이 부분만 봐주세요. 다른 것보단. 그리고 치수를 간혹 있잖아요. 이렇게 정리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이렇게. 이거 맞다 틀리다? 저는 이거 틀렸다고 봐요. 이거는 이렇게 표현하면 안 되고 삐져나가 있어야 돼요. 되셨죠? 이건 이런 형태로 정리해 주셔야지 맞다는 거. 네, 요겁니다. 이렇게 정리해 주셔야지 된다는 거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되셨나요? 컨트롤 저장해 줘. 치수 주는 건 뭐 어렵지 않습니다. 나사에 해당하는 치수만 한번 우리 줘보도록 하죠. 됐죠? 뒤에라 엔터 치고 여기 끝점 찍고 여기 끝점 찍어서 뺀 다음에 자 여기서 mn 멀티텍스트 m 텍스트 m 치고 대문자 m 미터에 곱하기는 소문자 x 1.0 엔터 한번 엔터 치지 말고 닫기 누르시면 되겠죠. 이렇게 완성합니다. 요거 있고 그 다음에 뒤에라 엔터 치시고 여기서부터 치수 줄 때 얘 잘 그려 놓으시고 여길 찍으시더라고요. 이거 아닙니다. 치수 표현으로는 끝과 그 다음에 완전 나사, 불완전 나사, 경계부를 찍으셔야 돼요. 치수 표현은 이렇게 해주셔야 돼요. 자, 이해되셨죠? 이 정도 이해하시면 되겠네요. 치수 한 개 더 넣자면 요거는 참고 치수로 좀 더 넣도록 하죠. 그 다음에 얘도 참고 치수로 하나 넣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지름이죠. 더블 클릭 들어가셔서 %C 해서 파이 기호까지 마저 넣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나머지 여기 치수 필요 없습니다. 골지름에 해당하는 이 치수 필요 없고요. 여기 뭐 각도 준 것도 필요 없고 그 다음에 불완전 나서 뭐 삐져나간 것도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30도를 그냥 맞춰서 그렸기 때문에 기계 제조상에서 그렇게 그리라고 표현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해되셨죠? 컨텍스트로 저장해주고.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그려주시면 되겠네요. 자, 그래서 이번 시간 했는 것 좀 리뷰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오토캐드 실무 구독자 요청 강의고 나사의 틈새가 없는 형태의 나사 부분을 우리가 그림을 그렸습니다. 특히 이제 그 미터 보통 나사랑 가는 나사랑 어떻게 구분하고 어떻게 제도하는지 그리고 규격집을 어떻게 좀 이게 해석해야 되는지 찾아가야 되는지도 설명을 좀 드린 것 같아요. 되셨나요? 자, 그래서 이번 강의 여기까지 작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